계획사업이 몇 개예요? 계획사업이 몇 개예요? 3개. 3개 중에 지금 얘를 하는데 얘하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죠? 비슷해요, 안 해요?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를 잘 잡아야 도시개발법이 되고 얘를 도시개발법을 잘 잡아야 정비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은 개인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죠. 우리 공익사업은 항상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1단계가 뭐냐면 일단 사업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사업을 결정해야 사업하지. 그러면 사업 결정은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거예요? 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이 아니라니까. 무슨 절차로 결정해? 관리계획 절차로. 그럼 이 사업은 누가 결정해? 결정권자가. 아시겠죠? 결정권자는 원칙은 누구예요? 원칙하면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시장 운수는 결정권 있고 없고. 아시겠죠? 얘네들이 결정권자다. 국장, 시도, 대도시. 아시겠죠? 자, 1단계 사업을 결정합니다. 사업을 무슨 절차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 그럼 관리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시설을. 그러면 이름이 뭘로 바뀌어? 도시군 계획시설이지.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하면 이름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시설이 결정된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시설부지라고 부르고. 그럼 시설부지는 건축물, 공작물의 허가가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왜 안 날까요? 응? 그 허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공사 들어오면서 다 보상해야 되잖아. 다 보상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업 결정되면은 항공, 촬영 다 합니다. 다 조사하겠죠. 그럼 나중에 들어서 건축물, 공작물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예전에 송파에 벌통 사건도 있었고 장사도 안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막 간판만 달아놓고 이런 거 있죠. 왜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상가 입주금 받으려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보상 받는 사람이 불법으로 뭐 이렇게 공작물, 건축물 지어놓고 보상 받는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안 많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아? 안 많은 게 좋아? 안 많은 게 좋지. 많으면은 다 그게 공사비에 들어가고 나중에 사업하면은 나 분양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러면 좋은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래야 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내로남불 이렇게 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야? 불륜이지, 불륜.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1단계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한다. 이게 사업을 결정하는 1단계입니다. 이 절차가 뭐야? 입안을 해서 결정 절차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입안에서 결정은 우리한테 뭐를 해준다? 고시해주죠.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뭐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지형도면이 나와야 돼. 지형도면.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한 날부터 다음 날부터 고시한 날부터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한계는 뭐 공부는 안 하셨지만 이번 진도 안 할 거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냐면은 자, 한번 듣고 한번 넘어갑니다.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6개가 있죠. 1번이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뭐? 용도구역이죠. 3번이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이 뭐? 6번이 6개가 있어요. 얘들이 결정되면 관리계획으로 얘들을 고시하게 되면은
지연금에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얘가 안 나오면 안 되죠. 왜? 얘가 나와야 관리계획에 뭐가 발생해? 효력이 발생하거든. 지연금에는 안 나오면은 얘네들을 100날 만들어 봐야 지연금에는 안 나오면 효력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연금에는 모든 관리계획 내용에 다 지연금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건 뭐냐면 요 3번에만 나오는 거예요. 3번이 지금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됐죠. 결정되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됐죠. 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되었을 때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됐잖아요. 결정고시 되면 요 시설을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가 결정됐다 가정하면 3년 내에 공사를 할 건지 3년 후에 공사를 할 건지 이걸 나누는 거야. 부산시에 각종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면 3년 안에 공사를 할 시설과 3년 후에 공사할 시설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3년 내에 하는 걸 1단계라고 해요. 1단계. 3년 이후에 하는 걸 2단계라고 그래.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눴죠. 나눴다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단계별 집행계획. 그럼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요 3번이 아니면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지정돼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지.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요 3번이 결정됐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요 시설이 결정고시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나와야 되고 지형도움도 뭐 해야 되고 나와야 되고 둘 다 나와야지. 응? 지형도움에는 무조건 다 나와야 되는 거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요 시설이 결정되면 나와야 된다면 그러니까 시설이 결정되면 단지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제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사후적으로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형도면은 항상 있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은 요 3번이 결정됐을 때만 나온다.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어쨌든 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해서 단지가 고시가 돼야 얘는 뭐 공고한다 그러는데 지금 몰라도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고가 되고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이제는 확실한 뭐가 되는 거 시설 부지가 되는 거죠.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사업이 결정된 거야. 그런데 이 결정고시로부터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시설 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실효되는 거예요. 시설. 그래서 요 20년이라는 그 기점이 원래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합니다. 2002년도. 이 법을 처음 만들 2002년도를 기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자가 되면은 20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대거 이제 시설 부지가 없어지는 거야. 물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시설 부지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 1단계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앞에서 했잖아. 앞에서 계획에서 관리계획 다 공부하셨잖아. 한 번 더 해볼까? 이반권자 원칙 누구? 관리 이반권자 누구예요? 특권. 시장 운수지. 관리계획 이반권자는 예외가 있고 없고? 예외가 있고. 예외가 누구예요? 얘들 이반권자지. 결정권자는 누구죠? 결정권자는 원칙.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이 결정하는 관리계획도 있고 시장 군수도 결정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시설은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게 있다 없다? 그럼 얘들이 결정권자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반권자 결정권자는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는 끝났어. 1단계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다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잖아.
맞죠? 그럼 이제 2단계 가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공원부지, 도로부지가 만들어져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는 자를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사업을 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업하는 자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는 자는 다음에 건축주 이렇게 불러요. 건축주. 우리가 주택법에서 아파트 짓는 자를 사업주체라고 불러. 우리가 공부하시는 사업하는 시행하는 자는 세 개밖에 없어. 시행자, 건축주, 사업주체. 이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공익사업을 하는 자를 기업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보상법이 통합이 됐는데 예전에는 보상법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었어. 토지수용법하고 공공용지취득특례법이 따로 있었단 말이지. 지금은 토지보상법이 합해졌어. 예전에는 공익사업하는 자를 기업자라고 불렀어요. 이 기업이, 이 기자가 일으킬 기자잖아요. 업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했다고 따로 불렀어. 이 계획사업을 시행자라 부르고. 근데 요즘에는 공익사업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을 하겠지. 시행자가 사업할 때, 여기 학교부지, 공원부지가 만들어졌네. 공사 들어가자. 호다닥 말 그대로 노가다. 가다가 안 가다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 시행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실시계획이 구체적인 공사 진행 계획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겠다. 응?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들죠. 사업 비용이 들잖아요.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하려면 그 사업 비용이 들면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말이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 부담하는 거야. 아까 수용할 때 누구 돈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자기 돈으로 수용을 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뭐 고속도로를 만든다, 민자 유치한다 이런 말 하죠. 그 민자 유치한다 말은 민간업자에게 사업 공사권을 주는 거야. 그럼 그자가 자기 돈 들여 사업하고 뭐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뭐 돈을 받든지 어쩌든지 그 계약은 뭐 차후적인 부분이고 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 그러면 이 실시계획에는요, 시행자가 내가 공사를 할 때 기간은 언제까지로 잡고 내가 돈은 어떻게 조달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나와야 돼. 돈 나올 능력도 없이 내가 이렇게 사업하겠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획에는 그런 공사 기간이나 아니면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어떻게 뭐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쫙 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공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공사할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시계획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이 사업을 결정한 관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청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관에 들고 가서 인가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인가 받는다. 자, 우리가요, 앞으로 우리 공법에서는 뭔가를 할 때 마음대로 못해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허가, 인가, 승인이 뭐냐? 이거 뭔지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건 우리 시험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표현은 다르지만 막 그냥 허가 등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계획사업 세 가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뭐를 받는다고요? 인가 받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실시계획 인가는 누구한테 들고 가서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들고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1단계 사업을 결정한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짠 자. 사업을 결정한 결정권자 있죠? 이자한테 들고 가서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럼 이 사업을 결정한 결정권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 사업의 관할 관청이라고 부를 겁니다. 관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이야. 그러면 시행자가 만약에 관청에 뭔가 인가를 받고 검사를 받고 할 일이 있으면 시행자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 찾아가야지. 이 사업하고 관계도 없는 관청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사업이 몇 개인데? 3개인데 요 3가지 사업에 제가 관할관청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할 겁니다. 아시겠죠? 3가지 계획사업에 관할관청을 기억하면 우리는 뭐를 외울 필요도 없어. 시행자가 누구누구의 인가 받는다, 뭐 승인 받는다, 검사 받는다 말이 나오면 다 그 관할관청한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설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라고? 결정권자. 결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럼 결정권자가 인가를 해줬죠. 라는 말은 그래, 그 실시계획 내용대로 사업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요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나고요. 안 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만약에 실시 인가가 났는데 뭔가 잘못되고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겠지. 취소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실시계획 인가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모든 게 확정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우리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계획이 인가가 났어. 사업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확실하게 사업이 들어오는 거야. 요 실시계획 이런 인가가 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그 사업은 무산이 될 수가 있어요. 재개발 조합 만들었다고 사업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시 인가가 어떤 의미다? 사업이 확정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업이 확정되면 무조건 뭐가 들어온다? 공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이것이 몇 단계? 2단계. 1단계는 관에서 관리계획으로 사업 결정하는 게 1단계고 사업이 결정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게 2단계고 그럼 이제 실시 인가하면 공사 들어가야죠. 공사를 하는 게 3단계입니다. 공사를 하는 게 3단계인데요. 우리가 공익사업은 우리 공익사업은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공익사업은 사용을 할 때 사업할 때 뭐 하는 방식? 수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공용, 수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공용이란 말은 공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공익을 위해서 수용한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공익을 위해서 환지한다. 공익을 위해서 환권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용이라는 것은 토지 건축물을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강제적으로 소유자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뭐한다?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죠.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야. 강제적으로 보상금을 주고. 사육이란 건 소유권을 뺏어가지는 않는데 강제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내 땅을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야. 나보고 사용 못하게 하고 지가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수용과 사용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과 뭐가 따라붙어야 돼? 항상 수용이나 사용이 나오면 보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 나오면 뒤에 항상 무슨 말이 따라 나와? 사용.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단 말은 강제적으로 사용도 됩니다. 그러나 수용은 안 나오고 사용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내 땅을 강제적으로 자기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용만 하는 경우도 있고 수용한다면 당연히 사용도 같이 돼. 그러니까 수용 뒤에는 항상 수용, 사용이 같이 따라붙어. 앞으로는 수용 나오면 또는 사용이 항상 같이 따라붙습니다. 요거는 항상 보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상법이 있다고 그랬죠. 환지는 토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교환할 때 환자예요. 뭘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토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환지입니다. 이거는 신도시 개발 사업 할 때 땅을 기존의 요 동네를 지번이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는 걸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성된 토지로 새로 뭐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환지라고 얘기합니다. 신도시 개발할 때 나오는 거고 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권자예요. 권리가 변환된다. 권리로 돌려주는 거야. 이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내가 이렇게 건물을,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근데 이것이 재개발 사업하면서 철거에 들어가죠.
관리처분 계획이란 것이 나오면 건물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는 순간 소유권이 아니고 뭘로 바뀌느냐?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나한테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가 새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다시 입주권이 뭘로? 소유권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익사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다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시설 사업 있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학교 만드는 이런 시설 사업은 오로지 방식이 무슨 방식밖에 없다? 도로 만들 때 수용하는 방식이지. 도로 만들어서 소유자들한테 뭐 조금씩 돌려주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서는 시설 사업은 오로지 무슨 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다?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보상 문제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수용 사용 방식은요, 절차는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다뤄져요. 나중에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왜? 수용 사용이 뭐예요? 대상 토지 등을 전부 보상금 주고 사들이는 거야. 다 사들였죠. 다 내보냈어. 보상금 주고. 그리고 사업하기 때문에 절차는 얘는 공사만 잘하면 돼. 공사만. 자, 그래 다 수용했습니다. 수용했다고. 수용했으면 공사 들어가겠죠. 공사가 끝났어. 자, 우리 공법은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인가 받았으면은 인가 받은 대로 공사해야 되겠죠. 허가 받았으면 허가 받은 대로 해야 되겠죠. 승인 받았으면 승인 받은 대로 해야 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럼 공사 끝나면 인가 받은 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할까 안 할까? 합니다. 검사합니다. 그 검사를 준공검사로 갑니다. 우리 계획사업은. 도시공 계획사업은 검사 받는데 이 검사를 무슨 검사라고 그래요? 준공검사. 우리가 뭐 밖에서 이런 말을 혼용을 합니다. 그 준공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법에 따라서 검사 받는 이름이 조금 달라. 근데 계획사업은 준공검사라는 이름을 써요. 그럼 이 준공검사는 뭐를 검사하는 걸까? 쉽게 말해서 뭐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하는 걸까? 그렇죠. 인가 받은 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하는 거예요. 인가 받은 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한단 말은 무슨 계획대로? 실시 계획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 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하는 게 준공검사입니다. 그럼 검사는 당연히 누가 할까? 인가권자가 하겠지. 인가한자가. 인가 받은 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하는 거라며. 그럼 인가한자가 하겠지. 그러면 허가받고 공사했으면 누구한테 검사받아? 허가권자한테 받아야지. 허가한자한테 가서. 맞죠? 그런 거예요. 그게 공식이야. 항상 우리는 원칙을 알고 예외를 알아야 돼. 그래서 허가한자, 인가한자가 검사권자예요. 그러면 실식 인가한자는 아까 누구였더라? 결정권자였죠? 그럼 얘네들이 실식에 인가하고 얘네들이 검사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자를 우리는 관할관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할관청. 관할관청한테 시행자는 들고 가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가 끝나면 그 인가한 관할관청한테 가서 뭘 받아야 돼? 검사를 받아야 돼. 검사. 그러면 검사를 해보니까 무슨 내용대로 제대로 됐더라? 실시계획대로 제대로 됐죠? 그러면은 신고 필정을 내주겠죠? 필정을 내주고 공사 끝났네 하고 공사 완료했다고 공고를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해요. 그러면 아까 이 결정권자가 검사한다면서, 결정권자가 인가권자고, 그럼 결정권자가 사업을 직접 했을 수도 있죠. 지가 직접 했으면은 준공검사 절차가 별도로 없어요. 지가 검사권자니까 이 절차 없이 바로 뭐 들어가면 돼? 그냥 공고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해서 공고하는 경우도 있고 준공검사 절차 없이 공고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지금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오늘은 이 시설사업은 요 시행자 그리고 요 실시계 두 가지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3단계는 왜 중요하지 않아? 수용 절차는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물어봐.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하나만 알면 돼.
그럼 우리는 요 2단계가 시설 사업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요 2단계를 공부하실 텐데 요 시행자 있죠. 시행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행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상남도 산청 구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자, 누가 위반했을까? 군수가 위반했겠죠? 위반권자는 군수예요. 아까 국도도 예외적으로 위반한다면서? 그럼 예외는 사유가 나와야 되고, 사유가 없이 위반하면 항상 원칙이 위반권자예요. 군수가 위반권자고. 근데 이 군수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결정은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가 요 위반은 산청 군수가 이렇게 도를 만들겠다 위반했는데, 결정은 도지사가 이렇게 결정이 나는 줄 알고 결정했다. 이렇게 도로가 나는 건 줄 알고. 그럼 두 사람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위반할 때 자세한 지형도면을 사용했다면 두 사람 다 명확하게 지형도면 작성했다면 이런 사실은 발생 안 했겠죠. 근데 그런 도면을 작성 안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봐도 딱 보니까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는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반권자도 이런 생각으로 위반했고 결정권자도 이렇게 도로가 나는 줄 알고 결정했어. 그러면 이 도로를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사업은 산청군에서 해야 돼요? 경상남도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죠, 당연히. 산청군에서 도로가 필요해서 군수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군수가 해야지. 도에서 다 사업 다 해줄 수 없잖아. 누구의 돈으로 해야 돼? 산청군의 돈으로. 물론 필요하면 도에서, 국가에서 보조, 융자해주는 내용은 있어요. 돈을 지원해주는 내용은 있지만 원칙은 시행자, 사업을 하는 자의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자는 산청군수다라는 말은 이 산청군수가 뭐한 자예요? 아, 그렇지. 쉽게 말해서 이 도로를 만들자라고 위반을 한 자가 시행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관리계획 내용이 6개인데 제가 딱 써서 이쪽은 관리계획으로 6개인데 여기는 위반권자, 결정권자 말면 돼. 아까 6개는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거기는 결정권자 나오고 위반권자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3개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해버릴 거예요. 1년 동안에 위반권자가 해야 되는 3개가 뭐냐? 단지 위반권자 만들어요. 앞으로 단지 누가 만들어? 위반권자. 시설 사업이 결정되면 시설 사업 시행자도 누구예요? 위반권자예요. 이렇게 기억해버리죠. 얘들은 완벽하게 위반권자고 얘들은 완벽하게 위반권자는 아닌데 제가 그냥 위반권자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잠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금만 넘어가면 됩니다. 방금처럼 요렇게 요렇게 좀 하자가 있는 계획이다. 그럼 지형도면 누가 만들어야 될까? 산청군수가 만들어야 될까? 도의사 만들어야 될까? 도의사 만들어버리면 노란 색깔로 만들겠죠? 노란 색깔의 도로가 결정되면, 확정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노란색 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요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요 도로가. 그래서 산청군수가 지형도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죠?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정은 못 지어요. 도의사한테 들고 가서 승인받아야 돼요. 지형도면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럼 도의사는 뭐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하고 지형도면을 대조를 하겠죠. 대조를 해서 착오가 없으면 승인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도면도 누가 만들어? 위반권자. 자, 그리고 우리가 위반권자가 요 3개는 위반권자가 한다고 앞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위반권자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위반권자가 한다는 말은 원칙이 누가 위반권자예요? 원칙인 위반권자가 누구예요? 특광? 신앙군수죠. 예외적 위반권자가 누구예요? 국도죠. 그러면 위반권자가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위반권자 한다는 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입안권자가 해요. 그러면 누가 한다는 뜻이다? 특광시장 군수가 한다는 뜻이야.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어? 국도도 할 수 있어. 예외란 건 항상 사유가 있다면서. 요 사유가 나오면 국장도지사도 할 수 있다. 이게 입안권자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가 만듭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수립해?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가 수립해?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이렇게 하지. 예외적으로 누구도 수립할 수 있어? 국도도 수립할 수 있다. 자, 얘들은 완벽한 입안권자거든. 그러니까 국도가 한다는 건 국도가 입안했다면 국도가 수립하는 거야. 아시겠죠? 입안권자가 하는 거니까.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권자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만드는데 국장도지사도 예외적으로 입안을 하죠. 그럼 국장도지사가 입안한 관리계획이다. 그러면 단지 누가 만들어? 국장도지사가 만들 수도 있다. 이해갑니까? 그게 입안권자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지는 원칙은 누가 만들어? 특광시장 군수. 만약에 국장이 입안했다면 국장이 만들 수도 있고 도의사가 입안했다면 도의사가 만들 수도 있고 입안권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시설사업 시행자는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국장이 입안한 시설, 도의사가 입안한 시설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얘들은 사유를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시설이다 그러면 국장이 할 수 있고 아까 광역도시계획 있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이다 그러면 누가 한다고? 도의사가 할 수도 있어. 근데 원칙은 얘들이 하는 거니까 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시설을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그게 김해만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김해하고 뭐 창원하고 관련됐다든가 이렇게 어떤 시설이 있다면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 시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얘네들을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입안권자. 그래서 제가 시설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그럼 뭐라고 기억하자? 입안권자가 한다. 그리고 요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자는요. 입안하는 자는 전부 행정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다 없다? 특광시장 군수, 국장도지사도 행정청이잖아. 그럼 무슨 부산 시민은 부산시에 도로 만들자, 시민 뭐 공원 만들자. 이거 부산 시민이 입안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부산 시민이 입안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부산 시민은 입안은 안 되지만은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은 할 수가 있어요.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지만 입안권은 없어. 그럼 입안권자 하면은 전부 누구밖에 없다? 행정청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설사업 시행자는 행정청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리죠. 행정청만 사업을 할 수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청만 할까요? 행정청이 아닌 민간기업체도 다 할 수 있을까? 다 해.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입안권자인데 행정청인데 얘들이 아닌 자는 행정청이다, 행정청이 아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즉 결론은 누가 아니다? 입안권자가 아닌 자죠. 이런 자들도 사업해요. 그런데 얘들은 자기가 직접 입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 아니거든. 자기가 하자고 그래서 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얘들한테 공사를 도급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시행자로 지정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 따는 거야. 그럼 얘들이 사업을 공사를 띄워줄 때 입찰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 얘들이 참여를 하는 거야. 참여를. 그래서 얘들이 지정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시설사업 시행자는 입안권자, 즉 행정청이 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그들로부터 입안권자로부터 뭘 받아서? 지정받아서 할 수 있다. 지정받아서 할 수 있다.
자, 우리 행정법에서는 얘들은 행정청에 분명히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이렇게 행정청한테 지정받아서 하죠. 그러면 얘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다고 보는 겁니다. 얘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얘들을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도 행정청으로 봅니다. 행정청으로 본다는 말은 행정청의 권한과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행정심판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행정심판이란 건 행정청이 뭔가 우리한테 처분을 했을 때 행정청이 처분해 행정처분이고 거기에 불복하면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죠. 행정소송을 제기했잖아. 그런데 얘들은 행정청 아니죠. 아니지만 행정청한테 지정받아 했죠. 그럼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하면 행정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행정청도 아닌데.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처분한 게 그 무슨 행정처분이야. 행정청이야, 행정처분이지. 그런데 행정청이 아니지만 얘가 한 처분도 행정처분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똑같이 보고 얘들이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 제기하고 소송 제기하고 다 한다. 그러면 얘들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민사소송 가야 돼요? 행정소송 가야지. 행정소송. 그런 얘기. 자, 그래 시행자는 요것만 딱 기억하실 거야. 할 수 있죠? 시설사업 시행자는 입안권자다. 이 말이 기억나면 원칙은 누가 한다? 특광, 시장, 군수가 이런 뜻이죠.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뭘 받아서? 시정받아. 국도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82페이지에 단계별 집행계획 나와 있죠? 자, 거기 3번에 1번의 의 한번 봅시다. 1번의 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데 있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거기서 키워드는 뭘까? 도시군 계획 시설. 밑줄 그으세요. 앞에 말고 뒤에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아까 그냥 기반시설 설치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 그럼 우리 지금 뭐라 물어본다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자, 이번에 시행 절차에 단계별 집행계획 있죠? 아까 시설이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죠. 지형도면은 다 나와야 되니까 앞에서 이미 했고, 여기서는 이번 진도에 1번 수립권자 요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수립권자 옆에 적으세요. 2반권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 2반권자입니다. 2반권자니까 원칙은 누가 한다? 덕광시장 군수 가로 문구세요. 덕광시장 군수. 덕광시장 군수가 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이 말은 이해하시죠?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6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설 결정됐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예외에 국장, 도지사 밑줄, 국도. 얘네들이 뭐다? 입안권자. 아시겠죠? 그러면 국도도 자기가 뭐 했다면, 직접 입안했다면, 직접 입안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수립하겠죠?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오른쪽 갑니다. 이번에 시행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시설사업 시행자도 뭐라고 기억하죠? 100% 이거젝틀리 똑같지는 않지만 입안권자라고 기억하죠. 그러니까 원칙이 누가 한다? 덕광시장 군수. 제목에 밑줄 그으면 되겠네. 덕광시장 군수.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예외적 시행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예외적 시행자. 국장도의사 제목에 밑줄. 자, 여기 특광시장 군수 국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시는 거야? 입안권자라고 기억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저 밑에 니은 있죠? 니은. 지정 시행자 되어 있죠? 그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되어져 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뭘 받아야 돼? 지정.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기억 하나만 읽어봅시다. 기억 하나만 읽어볼게요. 기억에 맨 위에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예요?
특광시장군수 읽어봅시다. 특광시장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죠. 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할구역에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을 뭐한다? 시행한다. 그래서 아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광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 예외적 시행자 내려갑니다. 예외적 시행자에 국정도지사 넣어줘. 박스 안에 국토부 장관 밑줄 긋고 국가계획과 관련 밑줄 긋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 그 밖에 특히 필요하도 인정하면은 특광시장군수에 뭘 들어서 의견 들어서 직접 할 수 있다. 나의 도지사의 밑줄 긋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밑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되거나 특히 필요하도 인정하면 시장군수 의견 들어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해갑니까? 원칙은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도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은에 지정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닌 동그라미 한번 더 주시고 자 거기 국장시도의사 시장군수 돼 있죠. 외의자 돼 있잖아요. 국장시도의사 시장군수를 가로로 묶어보세요. 국장시도의사 시장군수 박스 밑에 지정시행자에 의해 국장시도의사 시장군수 그 자에다가 살짝 한번 적어보세요. 입안권자라고. 그들이 입안권자 이퀄 행정청. 그러니까 입안권자 즉 행정청 외의자 이 말이죠. 행정청 외의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장시도의사 시장군수로부터 또 괄호 더 묶어보세요. 국장시도의사 시장군수로부터 그 다음 밑줄 시행자는 뭘 받아? 지정받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지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얘들은 누구한테 지정받아? 입안권자 즉 행정청한테 뭘 받았어요? 지정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행자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에 더 보충하면 되고 넘겨봅니다. 3번에 실시계획이 나오죠. 시행자가 뭘 만들어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뭘 받아요? 인가를 받습니다.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 나중에 개발사업, 정비사업하고 다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개발사업하고 비교하려면 시설사업에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비교가 되겠죠.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 자, 앞으로 실시계획이 나오면 시행자가 만드는 2단계 실시계획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동그라미 3개. 앞으로 제가 실시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 하면 3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뭘 받아야 돼? 인가. 아까 누구한테 받아야 돼? 누구한테 인가받아? 벌써 기억이 안 난다 그러죠. 관할관청이 결정권자야. 결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결정권자가 생각이 나면 되겠네. 결정권자는 원칙이 누군데요? 시도 대도시죠. 예외적으로 누구예요? 얘들이 결정권자잖아. 시장군수는 결정권자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지.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만 결정권이 있거든. 자, 그럼 얘들한테 인가를 받는데 그럼 얘네들이 인가를 하겠죠. 자, 우리가 맨 첫날 자고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 공법의 계획은 항상 누구 의견을 들어야 돼?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 우리 공법의 계획은 이게 공익사업이잖아요. 개인사업 같으면 주민 의견이 왜 필요하겠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계획이 나오면 제가 뭘 물어봐? 주민 의견을 물어봅니다. 계획이 나오면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건 주민 의견 듣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공법에 계획은 계획인데 주민의 의견을 안 듣는 계획이 2번이 나와요. 2개가 나와. 그 첫 번째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고 우리가 이번 주인데 공부는 안 합니다. 나중에 도시개발법 가면 한번 나와. 그러면 그 2가지 말고는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주민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 근데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건 공청회 하는 방법이 있고 공람, 열람하는 방법이 있었죠.
첫날 강의를 보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공청회는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 총 5번이 나오는데 3군데만 기억하실 거야. 이번 진도는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공청회 하는 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 실시계획에는 공청회라는 건 없어요. 실시계획에 공청회 하는 건 없고, 그러면 주민에게 뭐 시킨다는 거예요? 서류 갖다 놓고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보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열람이고, 공청회는 직접 만나가지고 얼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청회고. 아시겠죠? 그러면 열람은 특징이 뭐예요?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했죠? 제출하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 돼.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타당하면 반영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뭐 특별한 반영 여부 이런 규정은 여기서 두고 있진 않아요. 앞으로 열람하면은 며칠 이상이라고요? 14일이 공식이에요. 14일이 공식인데 14일이 아닌 게 또 있겠죠? 정비법에 가면 또 2개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예외들을 잘 잡아야 돼요. 1년 동안에 공람 열람하면은 뭐 나올 때마다 14일을 외울 필요는 없고 14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도 14일 이상 주민한테 의견 들어서 타당하면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인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인가해주면 안 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을 수렴해서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인가를 했으면은 우리한테 또 3번째 뭐를 하느냐? 고시를 위해서 알려줘. 왜 알려줄까요? 무슨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내 개인사업 같으면 고시 공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법에서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 집 짓는 건 공익사업이다, 내 개인사업이다. 내 개인사업. 그러면 관에서 나한테 건축허가 해줬다고 고시 공고할까 안 할까? 뭐 한다고 해? 이거는 내가 건축허가 받아 공사 끝났어. 뭐 검사 이런 거 받겠죠? 검사에서 합격했어. 여기처럼 공사 끝났다고 내 집 다 지었다고 고시 공고할까 안 할까? 뭐하라 해, 뭐하라 해. 개인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개인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개인사업. 그럼 개발행위 허가 하면은 고시 공고해서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줘.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중간검사 받고 공사 끝났다고 공고한다, 안 한다? 공사 완료 공고나 실시 인가해서 고시하는 건 공익사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공익사업이니까. 근데 또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 공익사업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고시해서 알려주는 게 있어.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는 다 짓고 나면은 알려줄 필요가 없는데 아파트 지으라고 승인이 떨어졌죠? 그럼 우리한테 알려줘요. 우리가 알아야 분양을 받지. 그럼 분양하는 거거든, 그거는. 그래서 주택법에 아파트 짓는 거 빼고는 개인사업은 고시 공고를 하는 게 없어. 근데 요거는 공익사업이잖아요.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을 만들고 시민공원을 만들고 요거는 우리한테 고시해서 알려줘. 왜 알려줄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고시 효과는 뭘까? 이대로 공사 들어온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대로 공사 들어올 거다라는 거. 그럼 이대로 공사 들어올 거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그 땅을 수용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실시계획이 우리한테 고시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수용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요 실시계획에서 공부하실 하이라이트가 또 이거예요. 하이라이트가. 자, 실시계획은 일단 요 3가지 공부합니다. 3가지를 이번 진도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이거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건 누구한테 인가받는가? 이게 또 기억이 안 나. 그럼 누구한테 인가받는가를 알려면 계획사업 3가지 계획사업의 관할관청을 알아야 되겠지. 이 사업의 관할관청은 결정권자야. 관리계획을 사업을 결정한 자한테 인가받고 검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가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실시계획의 작성. 작성은 당연히 누가 할까? 2단계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 시행자가 하는 거지, 시행자. 1단계 사업 결정은 관리계획으로 결정권자가 관에서 결정하는 거고, 1단계는 관에서 사업을 결정하면 2단계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거지. 읽어볼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돼 있죠. 당연히 시행자 믿죠. 시행자. 시행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지금 안 읽어보셔도 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내려갑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일단 우리 공법은 괄호가 많이 나와요. 일단 괄호는 무시하시고 읽어봅니다.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는, 자, 괄호로 묶어보세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그 다음 밑줄, 국토부 장관의 인가. 됐습니까? 또 그 밖에 시행자 있죠? 괄호 묶으세요. 그 밖에 시행자는, 그 밖에 시행자는, 괄호로 묶었죠? 그 다음 밑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칠판을 보세요. 자, 우리 교재는 대통령령을 바로 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걸 우리 국토계획 법률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는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법률 조문이에요. 근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대통령령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 책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들한테 인가를 받는데 국장한테 받는 자는 딱 한 명이 있다는 거야. 이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 있죠? 요 비행령청은 지정받아 하잖아, 얘들한테. 그럼 국장한테 지정받아서 하는 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장한테 공사 따가지고 하는 시행자는 누구한테 인가받아? 국장한테 받고. 그러면 그 자 빼고는 전부 누구한테 받는다고? 시도, 대도시장한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자는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도 맞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한테 받는데, 대통령에서는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는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는 시도, 대도시장한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럼 만약에 이 결정권자가 직접 사업을 하는 시행자라면 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지가 지한테 인가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얘들은 실시계획은 작성할까 안 할까? 실시계획은 작성해야지. 계획은 만들지만은 인가 절차가 없는 거야. 실시계획이 없이 사업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우리 주민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누구나가 만들어, 모든 시행자가. 근데 얘들이 직접 했을 때는 실시계획은 만들지만 뭐는 안 받아? 인가는 안 받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시 보면은 아까 괄호가 있었잖아요. 괄호. 시설사업 시행자 옆에 괄호 있죠?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은 제외돼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뭘 제외해? 그렇지. 인가를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인가. 얘들은 인가를 안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인가권자가 누군지 됐습니까? 인가권자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누구한테 인가받아? 결정권자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결정권자한테 받는데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는 누구한테 받고? 국장. 나머지는 누구한테 받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지금 한 번씩 인가권자 받고. 자, 두 번째로 찾아볼까? 우리 교재에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인가를 하려면 주민한테 뭘 해야 된다고요? 의견을 드려야 돼. 열람을 시켜야 됩니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자, 책에 안 보여도 그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진도에서 뭐 특별히 지금 보실 건 없고, 자, 요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 86페이지에 나와 있죠. 86페이지에 실시계획 시료라는 게 요번에 신설이 되어졌어요. 실시계획 시료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앞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쉬었다가 그거 하고 요 수영하는 거 있죠. 일단 요번에 이제 칠판 지우지 마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하실게요.